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봄에 키우면 딱 좋을 듯한 장미 허브를 오늘은 키우는 방법과 또 제가 2017년도 7월쯤에 이 아이들을 장미 허브 나는 이렇게 키운다 라고 1탄에 심었던 아이들이에요. 며칠 전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그때 기억했던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때 장미 허브 어떻게 됐느냐고 좀 보여달라 그래서 또 살짝 보여드렸던 요 아이들이고요. 앞에 있는 아이는 새로 한 포트 가져온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이 저렇게 클 수 있는데 불과 시간은 1년하고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장미 허브 워낙에 향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밴드 회원님이 한 포트 이렇게 구해 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제가 한 포트 가져왔고요. 가격도 착합니다. 요 장미 허브 이런 거 한 포트에 작은 아이는 5,000원 정도 하고요. 이 아이는 지금 커서 한 7,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한 포트 들여서 키우면 너무 좋고요. 첫째는 장미 허브는 이렇게 만지면 말 그대로 향이 납니다. 장미라는 이유는 여기 꽃을 이렇게 보시면 식물이 이 아이들이 수분기가 없어지면 장미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장미 허브 향이 나니까 허브 해서 이름이 장미 허브인데요. 그 향이 맑고 청아하고 정말 좋은 향이 난답니다. 장미 허브는 이름 그대로 장미꽃과 같고 꽃을 닮은 모양의 허브 향이 짙게 나는 식물이라서 장미 허브라고 합니다. 장미 허브는요 하용 식물입니다. 여름에 잘 크는 그런 식물이죠. 겨울에도 일정 온도 조건이 맞으면 이대로 잘 크는 아이예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아이들은 2019년도 제가 7월에 심어서 자, 이 아이는 여러 아이를 한 군데 그냥 합식을 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요런 아이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꺾어서 심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여러 아이를 몇 아이 정도 되나요? 네, 여섯, 여덟, 11알을 이렇게 했네요. 11개 정도를 이렇게 심어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살짝 묶어 놨었어요. 흐트러지면 장미 허브는 물을 많이 주면은 콩나물처럼 크기 때문에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을 아껴 주리라고 제가 다짐하면서 심어줬던 아이고 그로 인해 지금 이렇게 목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묶었던 아이고요. 지금 중간에 분갈이는 한 번 정도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한 아이는 이 아이는 장미 허브를 한 가지만 심었습니다. 한 아이만. 그래서 이렇게 목질화를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멋있게 한번 키워봤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보면 아주 다복하고 식구가 많은 이런 포트입니다. 지금.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미 허브는 하향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상 10도 정도까지 해서는 잘 크고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추위도 많이 타고 성장도 하지 않습니다. 올겨울 베란다에도 두었는데요. 장미 허브는 매년 키워보지만 베란다가 좁은 이유로 한쪽에다가 이렇게 두는데요. 우리가 베란다 바깥쪽 문을 열어놓을 때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1cm나 2cm를 열어놓는데요. 그때 들어오는 냉기에 만약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은 쪽에 이 아이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키가 작습니다. 크지를 않고 그리고 바람이 너무 강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시들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장미 허브는 한겨울에는 조금 따뜻한 곳에 들여놓고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위로 여름에 온도가 올라갈 때는 물만 조금 아껴주시면 되고요. 장미 허브는 생명력이 상당히 좋은 식물입니다. 가끔 장미 허브를 잘 못 키우고 죽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는 댓글을 보거나 또 우리 밴드 회원님들도 장미 허브가 죽었다 그러는데요.
장미 허브가 죽었을 경우는요. 제가 지금 이 아이를 흙 상태를 안 봤지만 한번 볼까요? 보통은 이렇게 피트모스와 상토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심어 놓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심어 놓은 여기 흙에서 클 때라면 여름 같은 때 물을 줬다면 물을 상토가 많이 머금고 있어서 물러서 죽지 않을까요? 장미 허브가 생명력이 너무 좋아서 죽이고 싶어도 잘 죽지 않는 식물입니다. 장미 허브 같은 경우 저는 꺾어서 허브 너무 이제 처음에 모르고 낄 때 콩나물처럼 이제 너무 커가지고 전부 커팅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무슨 허브 향이나 목욕제나 신발장 같은 데 넣어두려고 커팅을 해갖고 채반 같은 데에서 이렇게 책상 밑에 둔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도 죽지 않고 일주일 열흘 후에 말랐나고 꺼내봤더니 누워있는 상태로 위로 머리가 이렇게 햇볕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미 허브가 생명력이 너무 좋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절대 장미 허브를 죽이겠다는 생각 아예 버렸답니다. 그럴 정도로 생명력이 좋은 아이인데요. 대신 조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보면은 마사토 마무리는 저렇게 마사를 했지만 속에는 이 장미 허브는 약간의 거름 성분이 있어야지. 자, 왼쪽 한번 보세요. 앞에 아이 한번 보세요. 초록색이 짙어요. 거름 성분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또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 왼쪽에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이는 거름 상태가 그래도 아직은 좋은 편이에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 한번 볼까요? 좀 노랗죠. 네, 거름이 웬만큼 다 소진됐다는 거죠. 자, 두 아이는 똑같이 키웠고 똑같이 분갈이를 해줬는데 똑같은 흙이고요. 왜 이런 상태가 왔을까요? 저도 지금 꼼꼼히 본 거는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갖다 놓고 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금방 제가 답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새 아이를 이렇게 놨거든요. 자, 이 아이도 잠깐 이렇게 보면 가운데 아이보다는 색깔이 건강합니다. 이 아이도 자,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뒤에 잎은 하얘지기 위해서 좀 노래지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아이도 초록색, 이 아이가 좀 노란색이죠. 자, 이 아이도 초록색이고요. 왜 그럴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2019년도 7월에 장미 허브 나는 이렇게 키운다 1탄에서 이 아이들을 다 세 아이 다 같이 심었고요. 그 다음에 1년 한 7, 8개월 되면서 이렇게 목질화가 됐고요. 분갈이는 중간에 해줬는데 이 아이는 여러 아이가 있다고 제가 분을 큰 데다 줬어요. 이 아이는 혼자 있다 해서 조금 호리호리한 데다 줬고요. 그렇지만 위에 이렇게 가지가 이 아이도 꽤 많죠. 4개, 6, 8, 10, 12개, 13개 정도가 돼요. 왼쪽 아이도 13개 되는데 화분의 흙이 이 아이는 흙을 좀 더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좀 적죠. 그런 관계로 위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거름기가 살짝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장미 허브를 시장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오신다면 상토와 피트모스가 있는 저 흙에서 일단 분갈이를 전체적으로 해주시는데요. 다육이 배합토에 심어주시면 물 빠짐이 좋아서 물에 녹는 일이 없어 좋은데 우리가 보통 다육이는 가정에서 2대8 또는 3대7을 해주는데 이 장미 허브는 거름을 아주 좋아하는 다육입니다. 그래서 장미 허브를 심어 주실 때는 상토를 반반은 아니어도 한 4대 6 정도로 우리가 쓰는 다육이 배합토에 상토를 조금 더 넣어서 거름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맨 밑에는 대신 굵은 마사 같은 걸 깔아서 이렇게 물 빠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거름이 좀 많아야 좋고요. 만약에 저도 이 아이 같은 경우 분갈이 한 지 지금 1년이 안 됐지만 거름이 이렇게 부족할 때는 요런 데다가는 이제 거름, 그러니까 펠렛으로 나오는 거름이나 알갱이 거름을 넣어줘서 6개월을 더 버티든가 아니면 요럴 때 봄에 분갈이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쁘게 잘 자라고 있지만 색감이 거름이 많은 아이 저렇게 초록색이고요. 자, 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거름이 없을 때 바뀌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름기가 조금 많은 흙에 심어 주셔야 짙은 녹색과 건강한 장미허브를 보실 수 있고요. 물은 너무 자주 우리 관엽식물이나 꽃 키우듯이 뭐 3,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자주 주시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목질하러 절대 되지 않고요. 콩나물 크듯이 너무너무 잘 큽니다. 그런데 중간에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휘청이고 아주 약하게 커버리죠. 요렇게 그냥 계속 큽니다. 키가 막 30cm도 올라가고요.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아이들이 희마리가 없고 꺾이고 쏟아져 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은 그렇게 배합토에 넣어 주신 다음에 조금 마디게 주세요. 물을 많이 아껴 주시면 이렇게 목질하로 키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키우실 수 있어요. 물을 좀 많이 아껴 주세요. 장미허브 물을 아껴 주면요, 얼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장미처럼 따글따글해져요. 저는 지금은 조금 물을 이렇게 목질화가 돼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보통은 물을 좀 아껴주면 여기가 수분이 마르면서 꽃처럼 바뀝니다. 지금 물을 조금 봄이라 제가 많이 준 그런 모습이네요. 여러분들하고 장미허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쪽으로 옮기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 아이들을 움직일 때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향이 어떤 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버클리도 향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중에 생각하니까 버클리 꽃향은 그 우리 자스민 꽃향하고 같았어요. 자스민. 그런데 요 장미허브는요, 어떤 향이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참, 이렇게 갖다 비교할 만한 향이 없어요. 그런데 향은 정말 좋은 향이 나요. 그리고 처음에 장미향은 이렇게 장미허브는 사가지고 오실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한두 뿌리 꺾어지를 얻어서 심으셔도 너무 잘 크고, 여기서도 지금 이런 아이들을 꺾어서 심으면 번식이 너무 잘 되고요. 물만 아껴주시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번식은 꽃꽂이로 가능하고요. 잎꽂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잎꽂이는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구가 많이 달려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줄기 이렇게 하나 있죠? 이 줄기에도 지금 장미허브가 끝도 없이 달려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다 훑어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외목대로 키우는 조화에도 밑대로 훑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훑어주지 않으면 여기에 자꾸 이제 영양이 덜 가니까 저는 훑어서 이렇게 목대를 만들었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아이들이 끝도 없이 나오죠. 이 아이들 그냥 좀 더 키워서 따가지고 심어주면 또 만들어지니까 굳이 전 잎꽂이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근데 잎꽂이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꺾어지로 해서 이렇게 심으시면은 번식력이 정말 좋은 그런 아이랍니다. 장미허브는 살짝 이렇게 건드리거나 스치면 정말 이렇게 청아한 향이 나는데요. 두 포트 정도를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하나는 밖에다가 달구고 하나는 공부하는 아이들 방에 하나씩 두면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살짝 스치거나 만지면 그 향이 머리를 정말 맑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이 장미허브 그 다음에 로즈마리도 그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장미허브 또는 그 로즈마리를 사가지고 아이들 방에 한 포트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두 아이 방을. 근데 그렇게 키우기에는 가격 착하고 번식력 짱이고 생명력 좋고 녹색이 눈피로까지 풀어주는 장미허브 또는 로즈마리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이 봄에 한 포트 키워볼 만한 허브 다육으로 추천드립니다. 병충해는 특별하게 해충이 오는 걸 못 봤습니다. 장미허브는 물 고프면 잎이 힘이 없고요. 물이 많이 고프면 이 아이는 물 안 고파요. 오늘 물 먹은 날이라 이 아이가 하얀해지면 완전 말라서 잿빛색이 돼갖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떼어주시면 되고요. 물 고프면 요 위에 얼굴이 기운이 없어 보여요. 축 늘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을 한 번씩 주시면 되고요. 분갈이는 저는 1년에 한 번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미허브는 역시 거름을 아주 잘 먹는 아이라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저렇게 초록색 잎과 녹색 잎이 다른 걸 보면 이 봄에 분갈이를 해주든가, 만약에 분갈이를 안 해준다면 이렇게 분갈이하고 6개월이 지난 이 아이들에게 정말 걸음을 주시는 게 좋겠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공구해준 이번에 밴드에서 공구한 이런 알갱이 코팅고 비료가 있는데요. 이런 비료, 제가 밴드방에서 우리 회원님들 공구해 드렸죠. 이런 비료를 이렇게 몇 알씩, 티스푼 하나 정도씩 이렇게 올려주면 또 이것이 한 3, 4개월 정도 녹으면서 거름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요거 아니면은 저는 지난번에 같은 경우 퍼티졸 같은 영양제, 그런 영양제로 또 3개월 내지 5개월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말 거름을 줘야 될 때가 요럴 때죠. 분갈이를 하고 나서 바로는 거름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3개월에서 4, 5개월은 상토에 있는 거름으로 충분히 크고 5개월도 크니까요. 그때는 주지 마시고 지금처럼 분갈이를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이렇게 거름이 없다라는 표시가 나올 때 이때 이런 거에 티스푼 하나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요 코팅제로 되어 있는 요 비료는 우리가 물을 줄 때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봄과 가을 한 3개월 정도 효과가 있고요. 겨울이나 여름 정도에는 우리가 물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긴 시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영양제를 이렇게 준 상태에서 이 아이가 모습이 이대로 있으니까 저 아이가 거름 효과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이 닿으면 조금씩 녹아내려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 코팅 비료 알갱이를 이렇게 만지시면 바싹하고 부서집니다. 안에가 다 빠져나가서 지금은 새거라 안 부서지고 단단한 상태로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게 장미허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느라고 봤더니 이 아이가 거름 부족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코팅 비료까지 주게 됐답니다. 네, 여러분들 봄에 한 포트 키우면 괜찮은 장미 허브 괜찮았나요? 자, 왼쪽 아이 이렇게 초록 짙죠. 새거 사온 아이는 더 짙고요. 이 아이가 영양이 안 좋습니다. 화분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이 아이가 지금 거름이 좀 필요한 상태네요.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또 뻗지든가 아니면 분갈이를 해주든가 일단은 영양제를 주어서 이 아이들이 물을 주고 색깔이 초록색으로 짙게 거름을 먹은 얼굴이 보이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봐서 얼굴이 예쁘게 초록 잎으로 바뀌면 요 영양제로 몇 개월 버티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장미 허브 추천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장미 허브를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키우셨고요. 안 키워보신 분들은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여기에서 전해오는 그 아주 싱그러운 정말 좋은 향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맑게 하고 기분을 아주 좋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방으로 들어오시면 다육이도 만나실 수 있고요. 저 뒤에 화분도 보이네요. 이렇게 예쁜 화분도 만나볼 수 있고요. 라쿠 화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방 놀러 오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